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94페이지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시험을 봤습니다. 영현이 빼고는 나머지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다 했어요. 정전기도 했고 전류도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킨다? 당연해.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힘의 개념으로 에너지의 개념으로 다 설명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 도선 속에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적 현상만 일으켜?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도 생겨.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니? 요게 문제예요.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만 결정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세기 계산까지 집어넣어서 하셔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세기 계산하는 거 하나만 더 넣으면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원래는 자기장을 누가 가지고 있니? 자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아이들을 우리는 앞으로 영구자석이라고 불러. 그 영구자석의 대표적인 게 막대자석이지. 이렇게 N극, S극. 그래서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 아니고요.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아이도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까?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건 이 전자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영구자석의 속성을 전자석을 그대로 다 갖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자석의 속성을 잠깐 알아두셔야 되는데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석은 하나 안에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극의 세기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N극 쪽이 세요? S극 쪽이 세요? 병신입니다. 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극이 있고 세기가 같은 애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물리에서 되게 멋진 말로 얘네들은 쌍극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쌍극자는 자 극은 반대인데 세기가 똑같은 애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표현해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 2쿨론과 마이너스 2쿨론은 쌍극자의 관계죠. 근데 플러스 2쿨론과 마이너스 1쿨론은 쌍극자의 관계는 아니죠. 세기도 같아야 되니까. 근데 자석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자석은 극은 반대이지만 세기가 같은 쌍극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애들이야. 자, 근데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잘라.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자석은 반으로 잘라도 다시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가져요. 절대로 두 극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거는 이 다음 단원에 그래서 자성체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한 덩어리 안에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의 원자로 남아있을 때까지. 한 원자 안에 NS극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원자 형태로 남을 때까지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갖고요. 그러면 하나의 원자를 핵분열시켜요. 그러면 아예 두 극이 동시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석은 서로 반대극끼리 뭐하니? 그러잖아요. 네, 당기는 힘, 멋진 말. 인력이 생기고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속력 생겨요. 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에도요. 밀고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자석을 갖다 둬. 그러면 걔네들끼리 밀고 당길 건데 그 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나침반이야. 나침반의 자침이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침반을 놓는다고 치자. 이 주변에 나침반을 막 흩어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나침반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할 거야. N극. S극은 볼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 N극을 놓으면 어때?
이 N극이 밀어.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 방향이 이쪽을 가리키죠. 이쪽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땡겨요. 그래서 N극이 여기를 가리켜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 N극이 여기 있는 N극을 밀어요. 대신에 이 S극은 여기 있는 N극을 당겨요. 그럼 도대체 N극은 어딜 가리킬까요? 이 둘을 합성한 방향인 이 방향을 가리켜요. 알겠어? 여기다 놔도요. 여기 있는 N극이 얘를 밀어요. 여기 있는 S극이 얘를 당겨요. 그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어떻게 오게 돼? 합성한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여길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그래.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는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그 힘을 화살표로 그려놓은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항상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죠. 그러니 자석의 극이 굳이 써있지 않아도 자기력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은 N극이고 이쪽은 S극이고 누구나 다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은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안 가르쳐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보여? 여기 무슨 극이야? 이게 N이죠. 이거 무슨 극이야? S극이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할게. 화살표는 안 그리고 이렇게만 그릴게. 화살표는 안 그리켜주고요. 이렇게만 그릴게. A, B, C, D. 이 자기력선은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극을 알아요. 얘네 둘은 무슨 극? 다른 반대극이에요. 한 놈은 N극, 한 놈은 S극이라 한 놈에서 나와서 다른 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뭘까요? 같은 극이에요. 예를 들어 얘도 N극인데 얘도 N극이라서요. 둘 다 나가기만 해야 돼. 그러면 연결이 안 돼. 같은 극일 때. 맞아요. 같은 극일 때는 자기력선이 연결되지 않고요. 반대극일 때 자기력선이 연결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선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통해서 얘들 같은 극이야 반대극이야 우리 이거 확인할 수도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나서 끊겨? 안 끊겨.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아예 이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온다고요. 닫혀있는 패곡선을 만든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까지 그리면 복잡하잖아. 안까지 그리면 여기가 복잡해져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안을 안 그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자기력은 자석의 내부에도 작용한다. 자, 그럼 잘 봐. 바깥쪽에서 자기력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근데 안쪽은 이 방향이야. 정반대 방향이야. 안과 밖의 자기력 방향이 반대입니다. 안쪽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고요. 바깥쪽에서는 N에서 S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건 자기력의 바깥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력 방향은 자석의 바깥쪽의 힘 방향을 얘기한다. 안쪽은 거꾸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꼬맹아 똑같은 개수만큼 그렸는데도 여기는 간격이 촘촘해. 여기는 간격이 더럽게 넓어. 간격이 달라. 이 간격은 뭘 얘기할까? 셈입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이 작용해요.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해요. 마치 정기력선과 똑같습니다. 알겠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자기력선을 좀 다룰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N극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자기력선을 그려놓겠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똑같이 N이라도요. 자기력선이 훨씬 더 많이 그려진 아이들도 있겠죠. 여긴 3개 그렸는데 여긴 6개 그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격이 훨씬 더 좁아.
여기는 간격이 넓어. 이 개수의 차이가 뭘까? 자석의 세기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많이 그릴수록 간격이 좁으니까 이 자석은 훨씬 더 센 자석이야. 얘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석이야.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그 개수를 보고 누가 더 센 자석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선이라서 이거를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 파이라는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가 1웨버, 2웨버, 3웨버 그래서 했더니 얘는 6개야. 아, 실제 자석의 세기가 6웨버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얘기하는 걸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파이로 표현한다. 단위는 웨버다. 자석의 실제 세기다. 그래서 근데 단면적당 자석의 세기. 그러니까 얘를 1제곱미터 안에 세기가 얼마나 뜻이야? 나 그거 얘기해줘. 이거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그 자석의 요 끝에 있는 단면적으로 나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자석의 세기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6웨버가 2제곱미터 안에 있었어.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하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3. 자기장 세기의 단위가 뭘까요? 되게 유명한데 밥탱이들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잘 얘기 안 하고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해. 자기장은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선속을 나눠. 그래서 자기장을 기호로 우리가 B라고 써요. B는 A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이고요. 자, 자기선속 자석의 실제 세기의 단위는 웨버고요. 면적의 단위는 당연히 제곱미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의 실제 세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서 면적당,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다. 근데 저는 자석의 실제 세기 알고 싶어요. 파이.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BA. 그래서 F는 MA처럼 파이는 BA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되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자석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큰 거 누구게? 자석인데 제일 큰 거? 지구. 지구입니다. 지구가 가장 큰 자석입니다.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의 역할을 해서 우리 항상 북극 찾아갈 때 뭐 보고 가? 나침판의 자침을 보고 가죠. 자, 나침판의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쪽이 지구의 북쪽이야. 그래서 N극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북쪽인 거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는 건 지구 속에, 지구 내부에 커다란 자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으로 봐. 그러면 지구의 북쪽이 무슨 극일까요? S극이니까 N극을 땡겼겠죠. 그래서 남쪽은 N극입니다. 그러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니까 그래서 놀수라고 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지구는 그 지구 자체가 이렇게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공간,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 자기장을 인지하고 있는 게 철새들입니다. 철새 몸에는 이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나침판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철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겁니다. 되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뭐요? 근데 자기장이 형성되는 조건이 있고. 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이제 그거를 뒤에 가면 자성체에서 설명을 해요. 전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 사실은 막대 자석이 있지 않습니다.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단어 설명할 때 할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구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구자석 말고요. 전류가 흐르면 도선 자체가 자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우고 시험을 봤는데 이거 시험 볼 때 다 맞았냐? 손가락 이거 했는데 잘했냐? 됐죠? 네, 그거 지금 하자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이 자기장이 형성돼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류가요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요. 신기하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 중요하대요.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첫 번째 직선 도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직선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도선이죠. 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선 주변이 돼서 자기장이 형성돼. 도선이 마치 자석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켜? 그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 돼. 자기력선. 근데 매번 자석을 아니 나침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해서 자기력선을 그리려니까 귀찮대. 그래서 나침판 필요 없이 자기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 중에 누가 알려줬어? 너의 새끼들이. 그거 누가 알려준 건데?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그 오른손 법칙을 누가 알려줬는데? 피부로 시작. 앙페르 새끼야. 앙페르. 피로 시작하는 그 새끼는 왼손으로 하는 페로데이고 됐어? 얘는 오른손으로 하는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알려준 거예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뭐게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됐어? 오른손이 저. 네, 오른손. 나의 오른손이 왜? 아니요. 기분 나빠? 아니요.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자기장, 다시 말해서 나침판의 N극 방향 이런 거야. 되겠어? 네, 이걸 알려준 사람이 앙페르라서 앙페르 법칙인데요. 이 새끼가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페르죠. 그 앙페르를 미국 놈들이 읽으면 뭐가 될까요? 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입니다. 마테이라. 그래서 네, 미국 놈들이 읽었냐 프랑스 놈들이 읽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거지. 같은 아저씨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흐르는 도선 막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막대에서 전류가 지금 위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 거야.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특정한 곳을 가리키겠죠. 자, 나침판이 없어도 나침판이 있다면 여기에서 어딜 가리킬지 알 수 있대요. 그럼 오른손으로 하겠대요. 됐죠? 그럼 거기 살짝 쓰면 여기에 됐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위로 흐르는 도선이 있어. 그러면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됐죠? 그 주변에 됐지? 여기나 일어나. 넌 시험이잖아 요번에. 일어나서 봐. 됐죠?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반드시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이고요. 됐어? 내 손가락이 얘를 부드럽게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항상 손바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쪽을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감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요. 자기장의 주변에 이렇게 생긴다고요. 됐어? 이렇게 생긴다고. 맞냐? 네. 이렇게 생긴다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나침판을 놨어? 네.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 나침판에 받침이 이렇게 꼬일 수 없잖아. 직선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 여기가 N극 방향이야. 맞아? 여기다 놨어. N극 어디 가리키니?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이 N극이야. 맞냐? 여기다 놨어. N극 어디 가리키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접선 방향 여기라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라고. 맞냐? 이걸 부드럽게 연결한 선이 자기력 선이라고. 납득해? 이게 한 선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나침판이 여기서 N극 접선 방향. 맞아. 이거 서준이가 그랬다면 자. 내가 그랬다면 나 잘라. 되겠지? 넌 잘려도 괜찮잖아. 다른 학원 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판 놓으면 이렇게 가르쳐. 알겠냐? 그래서 영현아, 요거 시험 범위가 이거야. 나침판의 위치를 어디다 놓았을 때 N극 방향.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요거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가 그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흐릅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을 부드럽게 감는다고 치면 N극 방향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에 N극을 놓느냐에 따라 나침판에 N극을 접선 그리시면 그 방향이 정확하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오른쪽에 놓을 때는 이쪽이라면 왼쪽은 거꾸로 이쪽이겠죠. 방향 잘 보셔야 돼요. 됐죠? 하지만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을 연결하면 한쪽 회전 방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은 알았어. 그럼 나침판에 N극을 당긴다는 건 거기에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게 생겼어요? 이제 세기도 하자.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래. 그래서 방향 설정은 중학교 내용이야. 이걸 못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지. 됐니? 세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이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요. 바로 R분의 KI라는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R이라는 건 도선으로부터 나침판이 있는 그곳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에 나침판을 놨어요. A. 떨어져 있는 거리 R이야. 여기다 나침판을 놨어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2R이야. 여기에 나침판 B 있어. 그래서 나 여기다도 나침반 놓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R이야. 여기에 나침반 C 있어. 그래서 어디 쓸 때 나침반을 더 세게 잡아당기겠니? 어디 쓸 때? 당연히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A, B, C라는 나침판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첫 번째 A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고요.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조금 이따가 써드릴게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2R, KI. C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3R, KI예요. 그러니 같은 도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수값도 전류 세기도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와 반비례한다 이 뜻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몇 대 몇 대 몇? 불러. 6대 그렇죠. 3대 6대 3대 2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거리 B가 1대 2대 3이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3대 2대 1 아니야. 6대 3대 2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직선도선인데 전류가 만약에 반대로 이쪽으로 흐르면요. 자 이제 손가락 해. 손에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 거꾸로 자기장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 생겨요. 이거 하셔야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직선도선 주변에서의 자기장과 방향, 세기 이거 봤어요. 근데 도선이요. 직선도선만 있는 건 아니래요. 무슨 도선도 있냐면 원형 도선도 있고 하나 더 있어. 이게 중3 때 배웠어. 시연아. 뭐? 그렇지. 솔레로이드라는 게 있어. 원형 도선은요. 정말 도선이 이렇게 동그란 반지름이 일정한 원형을 띱니다. 책상 밑에 얘네들이 들어있어서 여기가 안 보이고 이 튀어나온 것만 보여요. 그래서 반지름이 일정합니다. 알로. 자, 반지름이 알로 일정한 요 한가운데 나침판을 놓은 거야. 전류는 지금 얘가 이렇게 흘러.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는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금속에 스프링이 감겨져 있는 형태죠. 자, 금속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스프링이 감겨져 있으면 얘를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전류가 나가면 뒤로 가서 앞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은 어디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직선하고 곡선은 앙페르 법칙으로 보는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오른손으로 보는 거 맞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놓으면 이거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을 전류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는 내 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거꾸로 본다. 됐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인데 보세요. 원형과 솔레로이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공간을 만드니까 안과 밖이 생겨요. 됐죠? 안쪽과 바깥쪽이 생겨요. 그러면 안쪽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 아까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안쪽 자기장 방향일까요? 바깥쪽 자기장 방향일까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뭘 보았습니까? 안쪽입니다. 안쪽 자기장 방향이야. 도선에. 됐어? 그럼 해볼게.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바로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인데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킨다고요. 맞아요. 나침판의 N극이 저 안쪽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어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리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됐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어떻게 그려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 됐어? 이거 왜 이렇게 그려? 화살표야. 여러분 화살촉을요 쏘보시면 됐어? 화살촉이 나올 때는 여기만 보여요. 그래서 이 모양이야. 됐어? 들어갈 때 여기 똥꼬가 보여. 그게 이 모양이야. 알겠습니까? 그거 그린 거예요. 화살표를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놓으면 되죠? 네, 감아보시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내 손가락 내려가게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됐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여길 가리키잖아요. 자, 그게 바로 안쪽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럼 바깥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네가 나침판을 안쪽에 이렇게 놓는다면 이게 안쪽 방향인 거죠. 이렇게 놓는다면 얘네들은 다 N극이 여길 가리켜요. 이쪽을. 근데 바깥쪽에 여기다가 놓는다면 N극이 거꾸로 여길 가리켜야 돼요. 됐죠? 바깥쪽에 이쪽에 놓는다면 N극은 거꾸로 여길 가리켜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 손가락은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렇다면 꼬맹아 솔레로이드에서 여기서 자기장이 튕겨나와. 이게 막대 자석이라면 여기가 무슨 극일까요? 왜 무슨 극입니까? 자기장이 나가고 있죠? 무슨 극입니까? 여기가 N극이죠. 여기가 무슨 극입니까? S극입니다. 솔레로이드의 자기장 모양이 막대 자석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직선하고 곡선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유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됐죠?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자기장은 안쪽 자기장이다. 기억하십니다. 바깥쪽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바깥쪽은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죠.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 다시 I로 계산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R분의 KI인데 문제는 직선 도선에서의 K라는 상수와 원형 도선에서의 K 다시의 상수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라고 표현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고 전류가 2A 흘러요. R은 2m예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2m 분의 K 상수가 여러분들이 모르죠 아직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런 느낌이야. 나중에 가르쳐줄게. 곱하기 전류가 2A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그래서 얘는 자기장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만큼 생겼네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얘가 좀 특이해. B2-. 얘는요 R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서 어떤 도선으로부터 나침반까지의 거리를 재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리를 안 넣습니다.
얘는 뭐 넣게요? K2-NI라는 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구할 때는 상수가 다 들어가는데 그 상수가 직선이냐 원형이냐 솔레로이드냐 상수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직선 도선의 상수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르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문제 풀 때 다 그 문제 안에 줍니다. K-라는 원형 도선에서는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파이배만큼 상수가 더 큽니다. 솔레로이드에서 K2-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원형일 때 보다도 2배 커져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상수는 더 커진다. 됐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솔레로이드에서 K2- 상수는 대충 이런 크기다. 됐어? 네, 기억했고요. n이 뭡니까? i는 전류도 된대. 됐죠? i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면 2A. 이거 집어넣으면 돼. 근데 문제는 n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너 기억나? 얘 훨씬 더 센 자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촘촘하게. 감은수 촘촘하게 감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 감았어요. 4번 감은 i가 2야. 근데 어떤 애는 4번 감는데 요 길이가 10cm 안에 4번 감았어요. 이런 애도 있고 저는 20cm인데 4번 감았어요. 이런 애도 있죠. 누가 더 촘촘해요? 10cm에 4번 가면 얘가 더 촘촘합니다. 얘가 더 센 자석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냥 4번 감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촘촘하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0cm에 4번 감던 20cm에 4번 감던 상관없이 1m에 몇 번 감은 거랑 같아? 이걸로 환산합니다. 됐어? 1m는 100cm니까 10cm에 4번 감았다면 100cm 안에 몇 번? 40번 감을 했으니까 여기다 40 집어넣으라고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 20cm에 4번 감으면 1m이 100cm 안에는 5배 많이 감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20이라고 넣는 게 맞대. 그래서 20 넣으래. 알겠어? 그래서 이 n은 1m당 감은 개수 환산한 감 넣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됐죠? 이 n 좀 기억해 두시고 영영! 졸면 안 돼! 졸려면 여기 서서 해.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과 세게 구하는 방법들이 익숙해야 돼. 됐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건 알겠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네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한 개만 주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이 새끼 2A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4A의 전류가 흐르는 또 다른 도선이 있어. A와 B야. 그러면 여기에 나침판을 놓는다고 쳐봐. 그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래. 이런 느낌이야. 자, 그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거리 R입니다. 됐죠? 다 같은 거리 R만큼을 잘랐을 때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놓을게요. P. 얘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Q, 여기는 R. 됐어? 그래서 PQR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됐죠? 바르게 여기라고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한번 해줄 테니까 너네는 거기는 실전 문제 해. P, Q, R이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그건 A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P에다 만들어주고요. B도 P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합성한 게 실제 자기장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우리는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라는 기호로 표현할게요.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꼬맹아 빨리 봐. A 도선이요. A 도선이 위로 전류가 흐르죠? 그럼 위쪽 방향은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면 자기장은요. 이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P는. 됐죠? 그래서 A는요. 자기보다 오른쪽인 Q와 R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P 쪽으로 오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게 A예요. 맞아?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A가 P에 얼마나 센 자기장을 만들어? 네. A라는 도소는 P에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는 2A 흐르니까 2K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B에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2K고요. R에는요. A라는 도선이 R까지 가려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R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3R분의 2K로 가는 게 맞습니다. 됐어. 자, 근데 B도 만들어요. 됐죠? B라고 하는 아이도 PQR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B는요. 됐죠? 자기보다 오른쪽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B는 P에도 나오는 방향, Q에도 나오는 방향, R에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요. 여기 있는 B로부터 P까지는 3R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죠. 됐어. 그러면 실제 합성 자기장은요. 보세요. 얘네 둘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두 자기장을 더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럼 더 하려면 통분해야죠. 그래서 얘는 3R분의 10K만큼의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이런 뜻이야. 괜찮아? 자, 얘는 한 놈은 들어가는 방향, 한 놈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정반대 방향이야. 떼야 돼. 알겠어? 그 중에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R분의 2K만큼 만들어. 이렇게 갈 거야. 괜찮아? 자, R은요. 라고 하면 얘네들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 거예요. 통분하니까 3으로 통분하죠. 그래서 3R분의 14K만큼 만들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PQR의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거 비율 물어봐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실제값 잘 안 물어보고 비율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3, 6 이렇게 놓으면 됐죠? 밑에가 다 똑같으니까 분자의 비율만 보시면 되겠죠? 얼마? 5대 3대 7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반향은 반드시 합성할 때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보셔야 합성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성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향 엄청 중요하다. 되겠어? 방향을 일단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합성 자기장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정신 안 차릴래? 자, 돌 때리는 합성도 있고요. 그냥 보편적인 합성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99페이지 오시면요. 99페이지, 98, 99 봤더니 자, 98페이지에 보면은 194, 195 동그라미 197, 198, 199 동그라미 5개입니다. 시작. 197, 198, 199요. 네, 7, 8, 9 4, 5, 7, 8, 9 5문제 하고 가죠. 이거 오늘 한다고요? 응? 응? 가성치예요. 시간 되면 하려고요. 시간 보고.
199번 답이 190. 9번이 답이 없어. 199에 답이 없어요. 진짜. 그럼 우리가 같이 풀면 되죠. 199를 뺀 나머지를 푸시면 되죠. 진짜 죄송합니다. 네. 방향 표시. 기억하겠어. 뭔 말이야? 들어가는 방향이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방향 표시할 때 4 그렸잖아요. 방향 표시. 아 이거 동서남북? 미친 새끼, 병신 새끼, 동남 동서의 새끼야. 응? 그럼 만들고. 반대로. 1번이네. 199에. 네 맞아요. 풀이가 맞는 거예요. 풀이가. 197번이야? 네. 197번의 답은 그럼 몇 번이야? 4번? 197번 답이 4번이래. 4번이요? 4번이요. 4번인지를 볼게요. 네. 풀이에 4번으로 나와 있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봐요. 채점도 하셨어? 혜인아 다 했어? 4번 아닌데요? 3번 같아. 3번이네. 여기 그러면은 0.5 몰라. 일단 내가 볼게. 나 아직 안 풀었잖아. 네. 나한테도 풀 수 있는 시간을 줘. 자, 일단은 94, 95에서 질문. 여긴데 된 거야. 97, 98, 99에서요. 99의 답은 1번이라고 했고 97번을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97번 볼게요. 그리고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의 공간에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으로 단면적이 0.3이 코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파이 갖고 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자기선속은 파인데 기억하세요.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분의 자기선속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 곱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되죠? 자기장의 세기는 0.5 테슬라이고요. 면적은 0.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시면 0.25네요. 0.15 웨버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거기 소리집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프린집에 그냥 0.5에 0.3, 1.5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3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 99에서 질문. 99. 99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한익인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 자, A, B에 전류가 각각 I와 3I가 흐른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누워있는 도선 A고요. 그 누워있는 도선에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I만큼 흘러 얘 먼저 볼게.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구탱이를 볼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네 군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여기가 A, B, C, D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중에서 A라는 도선은요. A, B, C, D에 먼저 방향 잡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위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CD는 들어가는 방향, AB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맞아. 됐어.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R이니까요. R분의 KI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B라는 노선도 있으니까 이제 B 볼까? 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B는 이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Y축 방향으로 서 있는 이 B라는 노선에 위쪽 방향으로 3I의 전류가 흘러 이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노선은 무시하고 B만 보시면 B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을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BC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AB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B가 만들어주면 돼요.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이 R이니까 R분의 3KI로 하시면 되겠어요.
했으니 같은 방향이면 더 하셔야 되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4KI만큼 생길 거고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돼요. 센 쪽이 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2KI고요. 자,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더 할게요. R분의 4KI만큼 생길 거고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됩니까? 큰 쪽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2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기억 볼게요. A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라고 했는데 A와 C는 세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B와 C는 같은 방향입니다. 자,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세기의 4배입니까? A의 세기가 D의 세기의 2배입니다. 2배. 되겠어? 이런 느낌. 한번 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자, 이런 느낌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101페이지 204번처럼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 도선 2개 놓고 합성 자기장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합성 자기장을 좀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9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낯익은 그림 하나 있죠?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 뭐 있습니까? 낯이 안 익구나. 너를 뒤질래? 전동기 이 새끼야, 전동기. 솔라는 97페이지에 전동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봤죠? 아 이거 해가지고 홀로를 맞아요? 네, 그거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모든 도선은 그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꼬맹아, 얘도요. 이거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얘가 도선이거든요. 이 주변에 미약하지만 자기장이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됐니? 자, 네. 자기장 세지면 저희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됐어요. 네. 우리도 자기장이 세면은 그거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건 자석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류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자기장이 2개가 생겼단 말이야. 같은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고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어. 2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기면 이 2개의 자기장이 합성해서 힘을 만듭니다. 그 힘을 뭐라 그래요? 그 힘을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력 또는 힘, 또는 이 힘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요, 로런츠의 힘.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 힘이라고 해도 되고 로런츠의 힘이라고 해도 되는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꼬맹아, 우리가 아가 때 배웠던 거 기억할래? 자기력의 뜻이 뭐야? 자기력이 뭐야? 라고 하면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자기력이야? 아니야.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라고 하지. 됐어. 네, 그래서 자석에 클립이 붙는 것도 자기력 때문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또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도 힘이 작용해요. 그것도 자기력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얘네들이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듭니다. 이 힘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성해서 힘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건데
그러면 이 힘은 누가 받는데요? 도선.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얘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도선이 밀리거나 당깁니다. 알겠어? 네.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세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힘은 벡터니까 무조건 방향 알아야 되고요. 그 힘이 얼마나 세냐? 세기도 계산하셔야 된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걸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그래서 도선에 작용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자기력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중2 때 했단 말이죠. 어떻게? 앙페르 방법으로. 똑같이 오른손이었어요.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입니다. 직선 도선이니까. 그리고 내 손가락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은요. 이 둘을 합성한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 방향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되겠어? 그러면 한번 해보면 실제로 직선 도선에서 전류 위방향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직선 도선이 힘을 받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자기장은 자기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이라서 이렇게 핍니다. 됐죠? 그랬을 때 힘은요.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니까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선이 갑자기 힘을 받아 칠판 쪽으로 땅 하고 밀려요. 됐죠? 이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이해해? 이해해?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롤러체의 힘이라는 자기력이 생기는데 이 힘의 세기는 그러면 얼마나 세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 힘의 세기는 못 외우면 병신 힘센 비라저씨입니다. 자, 이 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면 돼.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할게. 전류가 얼마냐면 2암페어라고 할게. 그러면 쟤는 5테슬라라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 2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그럼 L은 뭔데? 라는 거죠. L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도선의 길입니다. 이 도선의 길이야. 됐어? 자기장 속에 있는 전선의 길이야. 그 길이가 1m라고 칠게. 그렇다면 이때 저 도선을 미는 힘은 10N의 힘이 생겨.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자기장 안에 있다는 건 의미하지 않아? 자기장은 점점 희미해지는. 점점 희미해진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일정한 세기가 걸리고 있다고 쳤을 때.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자기력을 세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힘을 세게 하는 방법은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시거나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거나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는 방법이에요. 됐어? 그러면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려면 저 자기장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선을 꼬아요. 솔레로이드로. 그러면 더 도선이 길어지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그래서 10N의 힘으로 저 새끼 밀었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힘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겠네. 그 움직이게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가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도구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전동기는요. 꼬맹아 이거 이렇게 그려. 이렇게 되어 있어. 됐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 그러면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C, D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빨리 해.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손을 반대로 하면 더 편할 텐데. 손아, 어렵죠? 아래쪽. 자, 전류 자기장 칠판 쪽으로 미는 힘. 됐죠? 네. 그러니까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됐죠? 얘는요, CD. 자, 꼬맹아. 얘하고 얘는 무조건 힘 방향이 반대야. 하나만 제대로 하면 힘을 못 받지 반대쪽으로 않아요? 받아요. 얘 전류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래서 자기장 이렇게 되니까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 이거. 그래서 힘 방향이 반대입니다. 됐어? 네. C. 얘하고 얘는 무조건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왜? 자기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으로 바뀌니까. 됐죠? 그래서 CD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꼬맹아 봐봐. AB 날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받아. CD 날개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받아. 근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얘 혼자 못 들어가. 얘 혼자 못 나와. 그래서 뭐하니? 돌아. 그래서 회전하는 전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 겁니다. 회전할 겁니다. 자, 회전하는데 여기다 칼 달아. 뭐 만든 거니? 박태규라, 여기다 칼 달으면 뭐 만든 거야, 이 새끼들아? 분쇄기. 믹서기. 아. 저기다가 날개 달면 선풍기. 선풍기. 저기다가 통 달면 세탁기. 알겠습니까? 통을 어떻게 달아? 세탁기 통. 네, 세탁기 통이 도는 거잖아. 아 저걸 통째로. 아. 네, 저 모터로 돌리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실제로요, 이 힘을 세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 거 아세요?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 전류를 세게 해, 길이를 길게 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걸. 네 번째 방법이 뭘까요? 아 자석의 세기. 자석의 세기가 이거예요. 자기장의 세기. 아.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거나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이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네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정확하게 몇 도? 90도일 때가 최대 힘을 만들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 90도로 뻗는 겁니다. 최대 힘을 말하냐고. 그래서 항상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90도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90도에서 점점 멀어지면 0도와 180도일 땐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힘이 생기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꼬맹아 여기 얘는 어느 방향 힘받아? BC. 한번. 안 맞죠. 왜?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입니다. 됐어? 만약에 같은 방향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 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이때 자기력은 얼마야? 이 도선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도선으로 잘라서 이 도선만큼이 힘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죠. 됐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사인 세타라는 각도가 들어갑니다. 이 각도가 0도일 때와 180도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끝날개의 힘만 받지 요 날개의 힘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힘은 각도도 중요하다. 됐니?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전동기의 원리다. 자, 근데 꼬맹아, 전동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전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네. 전동기잖아요. 얘는 전기를 통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자, 얘도 움직이는 거니까 에너지 전환이죠.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전환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 운동.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가 사용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이 전동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모터. 모터 있을 때 모터. 그래서 외래어로 전동기.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모터가 바로 전동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살짝만 꼬맹아. 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자성질을 할 수 없으니 요거의 심화 문제를 하나만 할게요. 재밌나 안 재밌나 보십시오. 자, 일반 물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반 물리는 대학 들어가서 배우는 물리를 얘기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기력을 만들 때 스탠다드한 건 연구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거야. 근데 연구 자석 없이 자기력을 만들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으면 이때 자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강서구나 양정고를 간다면 저 정도는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학교에 과거나 영재고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자애들은 과학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양정고하고 강서고는 남고 아니야? 영상고는 남. 강서구도 남고야. 네, 그럼 둘 다 남. 여자 학교 중에 과학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화 외고는 아니야. 거기는 물리를 거의 안 하죠. 왜 그러니까. 거기는 생물만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두 도선이 있는데 A는 위쪽 방향으로 I1이라고 하는 2A의 전류가 흐른데 자, B도 위쪽 방향으로 I2 자, 5A의 전류가 흐른다고 쳐.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R 2m라고 치자. 그러면 A라는 도선도 힘 받을까? 받는데요. 그 힘은 자기력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저 도선이 움직인답니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센 힘 받아? 이거 구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볼래요? 어차피 A 도선이 받는 힘도 자기력이고 자기력 구하는 방법이 힘센 비라젖이야. 자, 이 중에서요. 자기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까? B랑 네. B 도선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뭘 만든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A는 B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B는요 어느 방향으로 A한테 자기장을 만들까요? 얘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어. 알겠어? 얼마나 세게? 자, 도선이 자기장 만드는 거 우리 구할 수 있죠? B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I2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 됐어? 그래서 자기장에다가 저거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도선의 전류는 A 도선이니까 A 도선의 전류 그리고 A 도선의 길이 이렇게 곱하시면 A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 나온다. 맞아? B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똑같습니다. B 도선의 자기력은요 A 도선의 자기장이 B 도선한테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A 도선은 위로 흐르는 전류니까 A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는 자기장을 만들어준다. 그거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긴다. 얼마만큼? 잘 봐. R분의 KI1만큼 자기장을 만들어. 그리고 B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I2. B도선의 길이 L. 이거야. 됐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집어넣으면 돼. 됐지? 어떤 힘이 더 커? 같아요. FA야? FB야? 이게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똑같은 걸 했어. 작용방이 작용이야. 아, 됐어? A 도선이 B를 됐어? 네, B한테 작용하는 힘과 B 도선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무조건 같습니다. 이 새끼가 2A고 이게 5A라서 누가 더 센 힘? 그 절대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그럼 방향은 뭐여야 돼요? 반대. 반대죠. 그럼 둘 중에 한 놈만 제대로 하면 되겠죠. A 방향 해볼래요? 흰 방향? A요. 전류 방향 엄지 손가락.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 그럼 손바닥 방향 흰 방향. 어느 쪽이니? A의 입장에서는 전류 위쪽, 자기장 나오는 방향. 힘 오른쪽. 얘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다. 맞아? 그럼 B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방향 반대로 얘 왼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 받아. 이 뜻이에요. 맞아? 이겁니다. 그러면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같은 방법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두 도선의 거리 R분의 KI1, I2, L로 구하면 돼.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이때요. 자, 떨어져 있는 거리는 2고요. 자기장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전류 2A, 5A. 도선의 길이는 1로 가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거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얘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 마이너스 뉴턴. 6. 맞아요. 이런 느낌이야. 요만큼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어. 되겠니? 이런 느낌. 하겠어? 하겠어? 근데 보면 얘네들은 왜 당기는 힘이 생기지? 사실은 둘이 보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겨서는 거야. 선생님은 올해도 이제 고3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걔네들한테 시험 볼 때 이 방향을 손으로 이렇게 해. 이거는 대학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항상 인력 방향으로 생겨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에서 언제나 인력 방향입니다. 그러니 위쪽 방향은 같은 방향이던 두 도선의 아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상관없이 이때는 항상 인력 방향입니다. 됐죠? 네. 만약에 두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밖으로 밀리는 청력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이해해? 이해해? 근데 이제 나 들어볼게. 얘가 갑자기 A 부분이 이쪽으로 밀렸다는 건 그래서 기억, 이음 중에 어디가 힘이 센다는 거야? 어디가 힘이 센다는 거야? A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리로 밀리잖아. 기억에 힘이 세면 얘야 몸이 이쪽으로 밀려요. 그럼 어느 쪽에 힘이 세냐 얘한테 여기가 힘이 세냐 여기가 힘이 세냐 이쪽에 힘이 셌으니까 센 힘에서 약한 힘 쪽으로 얘가 밀리는 거야. 알겠어? 모든 물체의 이동은 센 힘에서 약한 힘 쪽으로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센 힘이 작용하고 여기가 약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약한 힘 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센 힘이고 여기가 약한 힘이야. 됐어? 그래서 일로 밀려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세고요? 여기는 왜 약합니까? 아까 선생님이 두 도선에서 이쪽에 P, Q 아래 자기장 세기 구해준 동안 기억나? 여기 얼마 나왔었어? 3R분의 뭐 얼마 나왔었잖아? 12 얼마 나왔나? 이거 나왔죠? 여기는 얼마 나왔죠? 아 5대 3대 7. 5대 3대 7. 그래서 여기 힘 5, 3, 7. 이거 보세요. 여기 세고 이거 약하죠? 그래서 얘가 이리로 가는 거죠. 여기 세고 여기 약하죠? 그래서 얘가 이리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린다 그랬죠? 그럼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제일 세겠어요? 여기가 제일 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 되겠지? 이렇게 가. 괜찮아? 알겠어? 집에 가서요.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책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 그려?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테슬라라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생겼다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가 M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플러스 2kg 막히는 질량. 그래서 네, 질량은 2kg. 얘를 이 방향으로 던질 거야. 얼마의 속력으로 던질 거냐면 2m/초의 속력으로 던지게. 얘는 이 안에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받을까?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저거 받는다고. 전기를 띤 입자를 자기장 속에다가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 띄고 있는 입자도 있고 자기장도 있어서 얘도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전기를 띤 입자를 던지면 그래서 얘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서 얘는 어떤 운동을